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링크 로그 메이트 발표를 맡게 된 팀 LLM입니다. 저희는 이제 GitHub 연동으로 시작하고 AI로 완성하는 협업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로고 이름인 이제 링크 로그 메이트를 보고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인 LMM을 먼저 떠올리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저희는 그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최신 AI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자의 로그를 연결하고 친구처럼 도와주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링크 로그 메이트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왜 링크 로그 메이트를 진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 번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느꼈던 이제 세 가지 핵심적인 문제점을 생각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도구의 파편화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코드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GitHub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일정 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라나 노션 혹은 카카오톡 같은 걸로 따로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면서 사용하는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아니면 똑같이 노션 같은 거를 이용하다 보니 이제 각 문서나 다른 걸 찾을 때 이제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작성의 비율입니다. 저희가 단순히 코딩만 하면 모를까 이제 코드를 작성하면서 생성되는 이런 문제나 혹은 이제 API 명세 같은 거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게 되느라 조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 진척도의 불투명인데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팀원 모두의 이런 걸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점을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한 이제 저희가 수동으로 작성된 보고서의 경우에는 작성자의 기억에 좀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 커밋 내역이나 이런 일치 내역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할 건지 목표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우선 첫째로는 이제 올인원 통합이라 해서 이제 GitHub API를 연동하여 이제 GitHub의 코드, 그다음에 커밋, 그리고 이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결시켜서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 둘째는 AI 오토메이션으로 현재 유행하고 있는 AI를 이용하기 위해서 제미니 프로 기반으로 일일 보고서와 최종 성과 리포트를 자동 생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았습니다. 또한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 문제를 막기 위해서 커밋 로그와 이슈 데이터를 이제 컨텍스트로 주입해서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효율성에 집중하는 건데 개발자는 이제 개발에만 좀 더 집중하고 그 외에 나머지 문서 작업이나 프로젝트 관리 같은 요소에서는 조금 더 이제 신경을 덜 쓰게 돼서 이제 능률을 더 늘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 스택입니다. 우선 프론트엔드에서 프레임워크는 리액트를 사용하였고요.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로는 이제 리코일, 그다음에 리액트 쿼리, 그다음에 CSS 관련 라이브러리는 테일윈드 CSS를 이용했습니다.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스프링 부트 3를 이용했고 보안 인증 관련해서는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용했습니다. AI와 데이터에 관해서는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제미니 프로를 이용하였고 데이터베이스는 MySQL 8.0, 그다음에 이제 외부 문자열 데이터 외에 이제 사진이나 보고서 같은 파일들을 저장하기 위해 AWS S3를 이용하였고 또한 이제 스프링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이제 쿼리문을 이용하기 위해서 마이바티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 인프라 용도로는 이제 저희가 도커와 이제 AWS EC2를 이용하였고 그 외 외부 연동으로 이제 GitHub API를 이용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시스템 전체적인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서비스는 AWS 클라우드 환경 위에서 구축되었으며 유연한 배포 확장을 위해 도커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배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인프라 계층입니다. 이제 모든 서비스는 AWS EC2 인스턴스 내부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모든 접속 요청에 대해서 엔진엑스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로채게 되는데요.
엔진엑스는 이제 리버스 프록시라는 역할을 수행하여 정적 파일에 대한 요청과 이제 데이터 요청인 API 데이터에 대한 요청을 적절히 라우팅해서 시스템의 부하를 분산하고 보안성을 높였습니다. 리버스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보내주는지 중개자 역할을 해주는 역할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살펴보시면은 이제 엔진엑스에서 사용자가 볼 페이지 같은 이제 HTML이나 JS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쪽에서 이제 요청이 담당하고 데이터 가공 및 이제 전달에 대해서는 스프링 부트가 담당하게 됩니다. 스프링 부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인 MySQL에 접근하거나 혹은 외부 리소스인 AWS3 혹은 GitHub API나 OAuth에 접속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는 이제 AI 리포트 생성을 위해 제미니 프로 API로 이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가 구성했던 스프링 시스템의 좀 더 자세한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백엔드 시스템은 이제 보안 계층, 그 다음에 컨트롤러 계층, 그 다음에 서비스 퍼시스턴트 계층과 이제 외부 API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먼저 모든 요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보안 레이어를 통과해야 되게 됩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저희가 구성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Security Config랑 JWT Authentication 필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Security Config에서 보안적인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JWT 토큰을 사용하다 보니 CSRF는 비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증 인가 여부에 대해서 체크한 뒤에 이제 모든 요청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JWT Authentication 필터가 이제 필터 전에 한번 발동하게 돼서 이제 사용자가 적절한 인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절한 인가 정보가 거치게 된다면은 사용자는 인가된 사용자로 판단되어서 그 외에 이제 사용자의 요청을 진행하게 되고 이제 컨트롤러 레이어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컨트롤러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각 컨트롤러가 존재하는데요.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멤버에 관한 컨트롤러, 그 다음에 업무나 이슈에 관한 컨트롤러, 그 다음에 이제 일일 보고서, 최종 보고서에 관한 컨트롤러, 그 다음에 이제 어, 채팅과 알람에 관한 컨트롤러, 그 다음에 이제 외부 GitHub 서비스에 관한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제 GitHub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API에 접근해야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따로 빼져 있고요. 그리고 각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서비스 코드가 동작하기 위해서 이제 서비스 계층으로 넘겨지게 되고 서비스 계층에서는 이제 DB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퍼시스턴트 레이어 쪽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쪽에 살펴보시면 이제 서비스 로직이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제 AI 분석이나 보고서 같은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외부 API인 제미니 프로 API에 접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파일 업로드 혹은 이제 일일 보고서나 최종 보고서 같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에 저장하는 것보다는 이제 아마존 S3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관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SQL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 이제 예를 들어 사용자 정보나 프로세스 정보 같은 경우에는 마이바티스 매퍼를 이용해서 MySQL을 이용해 접속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프론트엔드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저희는 컴포넌트 기반의 이제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설계가 되었는데요. 전체 구조는 크게 네 가지 핵심 레이어로 구분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살펴보실 부분은 이제 엔트리 포인트라고 진입 계층인데요. 맨 처음에 이제 사용자가 화면을 받게 되면 이쪽에 엔트리 포인트로 접근을 하게 돼서 이제 각각의 이쪽에 웹.js를 통해서 이제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라우팅을 분리를 했는데요. 보안 권한이 없어도 접근할 수 있는 이제 퍼블릭 존과 보안 권한이 필요한 상태에서 접근이 가능한 이제 프로텍티드 존이 있습니다. 이제 퍼블릭 존 이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랜딩 페이지,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 페이지와 로그인 페이지, 회원가입 페이지가 있고 여기서는 특별한 권한이나 인가가 없이 접근할 수 있지만 이제 프로텍티드 존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존 랜딩 페이지나 로그인 페이지에서 이제 로그인에 필요한 정보와 또는 이제 JW 토큰 같은 데이터를 포함해서 이제 갖고 있어야 이제 프로텍트 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기 살펴보실 거는 이제 데이터와 유틸리티 계층인데요. 이제 API JS는 이제 모든 HTTP 요청을 중앙에서 관리하기 위해 저희가 따로 분리해 놓은 이제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어스 핸들러 같은 경우에는 토큰의 저장, 조회, 삭제 로직을 캡슐화해서 이제 비즈니스 로직에서 토큰을 일일이 관리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복잡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어, 이제 레이아웃 계층입니다. 레이아웃 계층은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프로텍티드 존인데요. 저희는 이제 하나의 페이지에서 모든 페이지를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메인 레이아웃이라는 큰 페이지로 이제 구성을 해놓고 각각의 이제 컴포넌트들을 구성해서 사용자가 이동할 때 해당 컴포넌트 부분만 바꿔주는 형식으로 이동해서 사용자가 페이지 이동에 불편함이 없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헤더와 내비게이션 쪽 부분은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이제 사용자는 이제 프로젝트 리스트나 마이 페이지 혹은 뭐 대시보드 페이지 쪽으로 접근할 수 있고 프로젝트에 이제 접근하게 되면은 이쪽에 저희가 핵심이 되는 부분인 이제 프로젝트 대시보드 모듈에서 이제 사용자가 필요한 그리드에 따라서 페이지를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 그리드, 뭐 이슈, AI 리포트나 파이널 리포트, 이제 멤버나 프로젝트 세팅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드 형태다 보니까 저희가 페이지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해당 페이지 렌더링 부분만 교체해주는 부분이어서 사용자는 이제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 설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용자와 이 프로젝트가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에 유저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제 프로젝트 멤버 관계를 형성하여 접근 권한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핵심되는 부분이 이런 프로젝트나 유저가 구성이 된 후에는 이제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제 이슈와 태스크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태스크 이제 업무 테이블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슈 테이블을 작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제 리포트 부분인데요. 저희 기능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AI가 자동으로 리포트를 작성해주는 기능이다 보니까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저장해 놓을 어, 테이블이 필요해서 데일리 리포트와 파이널 리포트 테이블에 이제 AI 요약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식으로 DB를 구성했습니다. 주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시보드와 GitHub 연동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GitHub에 이제 자기의 토큰을 등록하고 이제 GitHub 레포지토리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해당 프로젝트에서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이제 대시보드에 한 번에 짜르륵 뜨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제 연동한 GitHub 저장소와 브랜치를 선택해서 이제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제 그날 했던 프로젝트나 혹은 이제 현재 이슈가 몇 개가 있는지 혹은 커밋이 몇 개 됐는지 혹은 곧 임박한 이제 마감 업무가 무엇인지 혹은 팀원 멤버별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와 이슈 관리입니다.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관적인 칸반보드를 이용해서 업무 상태를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제 진행 중, 진행 예정, 혹은 이제 완료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이제 이슈와 업무에서의 핵심은 이제 브랜치 앤 커밋 트래커라고 이제 이슈와 업무에 대해서 사용자가 따로 브랜치를 연결하거나 혹은 커밋 메시지를 연결해서 바로 이제 GitHub 쪽으로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각 업무 카드별로 이제 개별 채팅을 구성해서 이제 해당 업무에 대한 이제 채팅 내용이 끊기지 않게 해서 이제 문맥을 유지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핵심 기능으로 이제 AI 자동 보고서입니다. 기존에 한 30분씩 혹은 그 이상으로 걸리던 이제 회고 작성 같은 경우를 이제 버튼 한 번에 이제 빠르게 끝낼 수 있게 구성을 했는데요. 일일 회고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에 이제 커밋 로그랑 이제 GitHub에서 했던 작업 내용을 AI가 분석해서 요약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전체 기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일일 보고서 내용을 다 합쳐서
이 전체적인 최종적인 리포트를 어, 이제 구성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협업 환경으로 이제 채팅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자가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이제 업무 할당이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제 SSE라고 서버 사이드 이벤트, 서버 센트 이벤트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새로운 이슈 할당, 댓글 작성 혹은 멤버 초대 시 바로 알람 같은 걸 전송해줘서 사용자가 빠르게 알아챌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기대한 효과가 이제 생산성 향상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보고서 작업이나 문서 작업 같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의 작성 시간을 엄청 최대한 단축시켜줘서 사용자가 이제 좀 더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또한 가시성 확보라고 이제 대시보드 같은 곳에서 한 번에 이제 이런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확인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사람이나 혹은 팀원들이 이 팀원이 현재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런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팀 프로젝트에서 이제 협업 보조도구로서 좀 더 나은 협업성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기술 시험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제 일단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 접근하게 되면은 랜딩 페이지에 시작돼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 소개하는 게시글 같은 걸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기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만 추출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이고요. 이제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아이디, 이메일,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작성하면은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금 테스트 계정으로 접근을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되는 메인 화면은 프로젝트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프로젝트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완료된 프로젝트 혹은 삭제 예정인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각각 버튼을 클릭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지, 완료 중인지, 혹은 삭제 예정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즐겨찾기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별표시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즐겨찾기 한 프로젝트를 사이드바에 바로 보여줄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 상단에 이제 프로필 같은 화면에서 마이 페이지를 통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편의를 위해 GitHub 연동을 미리 해놓은 상태인데요. GitHub 연동 같은 경우에 이제 맨 처음에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고 나서 GitHub 연동을 진행하고 나면은 자동으로 이제 GitHub API와 연결되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프로필 편집을 통해서 사용자의 프로필 화면을 업로드하거나 닉네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전에 보여드렸던 아마존 S3를 이제 이용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생성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지 생성하는 화면인데요. 이제 사용자가 진행할 프로젝트를 이쪽에서 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뭐 이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기간 설정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언제 마감을 할 건지 지정이 따로 가능한 형태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포트 생성 시각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1일 리포트 생성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러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매일 하루마다 이제 리포트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지금 일단 임시로 9시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GitHub 연결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가 어떤 GitHub의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는지 사용자가 따로 지정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까 GitHub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사용자가 현재 갖고 있는 GitHub 레포지토리와 연동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이제 혼자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아닌 혹시 다른 사람과 진행하는 경우에는 협업자를 초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협업자 초대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이제 초대를 보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대시보드가 이제 각 프로젝트마다 존재하는데요. 좌측의 사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프로젝트에 진입해져 있는 프로젝트의 이름, 그 다음에 여기 스테이터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터스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나서 이제 현재 활동 중이기 때문에 액티브 상태로 되어 있고, 이쪽에 나와 있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일 프로젝트가 작성될 예정 시각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살펴보시면은 저희가 프로젝트 시간 같은 경우는 아까 오후 4시 50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차 보고서는 작성이 완료되었고 해당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24시간으로 초기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해당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이제 GitHub 레포지토리를 자주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프로젝트 툴을 이용해서 바로 해당 GitHub 프로젝트로 이동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My Task랑 My Issu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같은 경우에 업무가 또는 이슈가 할당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사용자가 이제 업무 탭이나 이슈 탭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기 불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좌측의 사이드바에서 이제 보기 좀 편하게 띄워놔서 사용자가 바로 접근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제 바로 클릭을 해서 이동할 수 있고 이렇게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 아까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이제 대시보드 부분인데요. 대시보드 부분에서는 이제 현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완성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로젝트에 생성되어 있는 업무를 체크해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완료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픈 이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생성되어 있는 이슈가 몇 개인지, 그리고 또한 이제 오늘의 커밋 같은 경우에는 오늘 커밋된 목록의 개수를 확인해서 오늘 해당 브런치에 총 몇 개의 커밋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커밋되어 있는 내용이 없어서 연계라고 뜨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현재 마감이 임박하여져 있는 업무의 목록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좌측 아래에 있는 이제 멤버별 기여도를 이용해서 이제 해당 멤버가 커밋을 몇 회 했는지 혹은 프로젝트를 얼만큼 진행했는지에 그래프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진행된 커밋 활동을 이제 이쪽에서 가볍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커밋 같은 경우는 2일 전이 마지막이어가지고 오늘치에는 따로 커밋이 적용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칸반 보드를 이용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간단하게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경우에는 지금 간단하게 움직여가지고 이제 해당 상태를 변경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같은 거를 따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업무 추가 같은 거를 가능하긴 하는데, 잠시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업무 1을 생성하고 담당자를 배정할 수 있는데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만 담당이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같은 경우에도 우선순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로 구성해 뒀고 이제 마감일을 따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브런치에서 작업을 따로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브랜치 목록을 가져와서 어느 브랜치에서 작업을 진행하라고 이제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업무를 생성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제 업무 같은 경우에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이쪽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이제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정보를 이렇게
담당자가 누구인지, 어느 브런치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무슨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따로 세세하게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해당 업무에 대한 활동 로그가 밑쪽에 뜨게 돼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어떤 업무를 진행했는지 히스토리를 파악이 가능하게 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해당 업무가 끝났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팅이 있는데요. 채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업무별로 따로 이제 채팅이 구현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 업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채팅이 구현되어 있어서 따로 이제 문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채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현재 이쪽에서는 제가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다른 인원에 배정한 업무 쪽으로 진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지금 채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채팅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 쪽에서도 채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웹소켓을 이용해서 바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실시간 채팅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엔 이슈입니다. 이슈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살짝 다른 점이, 이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배정 이슈, 그다음에 처리 중인 이슈, 완료된 이슈, 이 세 가지로 구분되며, 이제 미배정 이슈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배정이 안 된 이슈고, 처리 중인 이슈는 담당자가 배정된 이슈, 그다음에 완료된 이슈로 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슈 목록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제 원하는 필터를 통해서 바로 이제 목록을 따로 조회 가능한데요. 이제 특정 담당자에 대한 이슈만 조회를 하거나, 혹은 작성일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됐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언제까지 마감돼야 되는지, 또한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어느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도 이제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슈를 한번 생성해 보면은 이제 해당 이슈에 대한 생성창이 뜨는데요. 이제 이슈와 이제 언제까지 마감이 필요한지 이제 날짜를 지정할 수 있고, 이제 이슈 내용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통 이제 팀원들이 작성한 이제 코드줄 중에서 보통 커밋이 일어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커밋 연결을 통해서 어떤 커밋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쉽게 파악하기 위해 커밋 연결하기 기능을 따로 추가했습니다. 이제 여기 살펴보시면은 이제 맨 처음에 브랜치가 뜨고, 이제 사용자가 작성했던 브랜치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따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선도도 지정이 가능한 상태이며, 이제 담당자 할당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담당자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슈가 생성되었습니다. 이슈가 생성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서 따로 이슈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쪽에서 현재 상태 진행 중이거나 혹은 완료가 된 경우에는 완료를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우선순위를 변경하거나 다시 이제 마감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이제 혼자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담당자를 따로 추가해서 자기 자신 혹은 그 외의 사람들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해당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커밋 링크를 걸어놔서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바로 이동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게 커밋 연결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쪽에서 다시 커밋을 다시 지정할 수 있고, 채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팅을 통해서 사용자와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똑같이 저희가 웹소켓을 이용해서 실시간 통신으로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멤버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멤버별 권한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오너 권한이어서 이제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이제 어드민이나 혹은 멤버로 변경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멤버들을 추방하거나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초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따로 진행을 해서 이제 초대 메시지를 보내서 이제 상대방을 초대할 수 있게 됩니다. 초대 메시지가 보내진 상태 같은 경우에 이제 인바이티드 상태라고 해가지고 초대 대기 중인 상태로 하거나, 혹은 이제 초대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한 사람인 경우에는 프로젝트 설정을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 설정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GitHub 저장소를 잘못 연결한 경우에는 GitHub 연결을 다시 해주거나 혹은 1일 리포트 시간을 변경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완료를 처리하거나 혹은 다시 진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 요청을 보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바로 삭제하기보다는 이제 소프트 딜리트라는 거를 도입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바로 삭제하기보다는 일단은 유예 기간을 따로 지정한 뒤에 이제 해당 데이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7일 뒤에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사용자가 접근을 못하도록 막게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핵심 기능 중 하나인 1일 AI 리포트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지정했을 때 그 업무 보고서 작성 일자 시간을 4시 50분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를 진행하는 동안 1일 보고서가 자동으로 완성이 됐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쪽 같은 경우 자동으로 생성되었는데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런 1일 리포트를 이렇게 AI가 전달해준 보고서를 확인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에디터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이제 수정을 하거나 혹은 이제 어, 미리 보기 형태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이게 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으로 보시면 Git 분석이 있는데요. Git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Git 로그 내용을 통해서 해당 1일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는 기능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AI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따로 살펴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AI 어시스턴트라고 있는데요.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도 이제 조금 보고서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혹은 이제 좀 더 멋지게 바꿔달라고 하고 싶을 때 사용자가 일일이 작성하기보다는 이제 AI를 이용해서 빠르게 작성을 할 수 있게 저희가 AI 챗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그냥 질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 보내서 AI가 수정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이제 사용자가 특정 부분만 이제 지정을 해서 AI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문자를 전부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보내는 거다 보니까 빠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분 참조 형태로 이제 보내서 이제 AI가 자동으로 수정한 부분을 이제 저희에게 전달해 주고 되고 저희가 이제 해당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한 뒤에 맞으면 이제 따로 적용을 진행해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완성이 된 경우에는 이제 저장 버튼을 통해서 AI 리포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리포트인데요. 최종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프로젝트가 완료된 경우에만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 설정에서 따로 이제 프로젝트 완료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제 최종 리포트 페이지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제 최종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이 프로젝트의 주인인 오너가 이제 생성을 진행하게 되고 이제 각자 프로젝트 보고서에 대해서 수정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 템플릿을 따로 설정해서 이제 사용자가 포함할 섹션, 이제 예를 들어서 역할은 어떻게 했는지, 혹은 이제 아키텍처는 어떻게 했는지, API는 어떻게 했는지, 뭐 기능 목록은 무엇인지 이렇게 작성이 가능한데요. 이 정도로 직사하고 리포트 생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리포트 생성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서버에서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AI 리포트가 작성되는 동안 다음 거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알림 기능과 이제 SSE 그 토스트 메시지가 있는데요.
알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측 상단에 이렇게 알림이 떠가지고 사용자에게 현재 프로젝트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한데요. 이제 특정 알림 같은 경우, 이제 상태 변경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이동은 하진 않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알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댓글 같은 거나 혹시 채팅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해당 알림으로 이동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지정했던 역할 협업, API 명세, 그 다음에 기능 목록, 이렇게 세 가지를 AI가 중점을 작성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편집이 가능하고, 가운데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제 어떤 형식으로 보이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I 챗봇을 도입해가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수정이 가능하거나, 혹은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 수정이 가능한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제 수정을 진행해서 기수로 바꿔달라 이런 요청을 보내게 되면 AI가 이를 확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이제 결과를 답변을 주게 됩니다. 그럼 이게 맞는 경우에는 이제 에디터에 따로 적용을 해서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장하고 싶으면 저장해서 저장이 가능하고, 뒤로 돌아가더라도 이제 업무 결과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기능 시험, 그리고 따로 이제 현재 제가 여기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 SSE 메시지를 따로 못 보여드렸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살펴보시면 이쪽에서 이제 초대 같은 게 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알림 초대 메시지가 오게 되고, 이렇게 사용자는 프로젝트 초대를 통해서 이제 수락을 할 건지 거절을 할 건지 이렇게 따로 지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락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프로젝트 멤버에 참여가 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했던 트러블 슈팅이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이제 리포트 작성 후에 뒤로 가기 시에 화면이 하얗게 변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얗게 변하면서 웹이 아예 멈추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찾아봤었는데, 이제 에디터 화면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제 라우팅하는 경우에 이제 remove child on node 에러가 발생했다는 부분이 찾았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했었고, 이 문제점으로는 리액트가 알고 있는 돔 구조와 이제 저희가 실제로 동작하는 돔 구조가 달라져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였는데요.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액트의 방식에서는 이제 버추얼 돔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컴포넌트가 이제 해제될 때 해당 노드를 삭제하는 시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사용했을 때 이제 에디터 같은 경우에 이제 토스트 UI 에디터라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쓰다 보니까 리액트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제 돔을 접근해서 이제 변형하기 때문에 여기서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리액트가 페이지를 떠날 때 기존에 있었던 페이지를 한번 청소를 해주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돔 노드가 이미 에디터를 변경하거나 삭제해버려서 해당 노드를 참조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 해결 방식을 이제 리액트 관리 영역에서 에디터를 따로 격리해 두고 이제 수동으로 메모리를 정리해 놓게 진행을 했습니다. 코드에 살펴보시면은 이제 돔 격리로 저희가 이제 target EL inner HTTP에서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해놔가지고 중복 생성을 방지해 놓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돔 격리를 위해서 useRef라는 변수를 사용했는데요. 스테이트가 아닌 ref를 사용해야 리액트 렌더링 사이클과 무관하게 이제 돔 요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고, 그 뒤에 이제 사용자가 이제 수동 초기화 및 정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제 에디터를 마무리하고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검색 필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이슈 트래커에서 좀 더 다양한 필터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해당 조합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조건문을 이용하거나 혹은 이제 각 필터별로 메소드를 만들기에는 너무 코드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쿼리 파라미터와 마이바티스의 다이나믹 SQL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쿼리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는 그런 경우다 보니까 이제 쿼리 파라미터에서 이제 필수적인 부분을 저희가 꺼놓고 사용자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쿼리 파라미터를 통해서 값을 보내게 된다면은 이제 마이바티스에서 이제 쿼리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검색 필터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if나 이제 choose 혹은 이제 where 태그를 이용해서 해당 쿼리에 대해서 따로 추가적으로 붙여져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조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셀렉트문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중요도가 P0이라던가 혹은 몇 월부터 며칠까지 사이에 있는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찾아야 될 때 해당 부분을 쿼리 파라미터로 보내면은 그 부분이 이제 널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바티스는 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쿼리를 따로 붙여줘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필터에 대해서 하나의 쿼리문으로 이제 조회가 가능한 게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실시간 통신 아키텍처의 최적화입니다. 어, 초기 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채팅과 알림 기능을 구현을 진행했을 때 웹소켓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웹소켓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다 보니까 웹소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방향 통신이기 때문에 채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통신하는 내용을 바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 생각했지만 알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계속 서버와 사용자끼리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내고 나면은 통신이 끊겨야 정상인데 이제 웹소켓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접속해 있는 동안 계속 이런 통신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서버 쪽에 리소스가 부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할 부분을 찾아보다가 이제 SSE, 서버 센트 이벤트라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이 HTTP 기반의 SSE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SSE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통신이 아니라 일방향 통신으로 서버에서 이런 알림이 발생했다고 알려만 주면은 이제 사용자단에서는 굳이 연결할 필요 없이 알림만 받아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 통신이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이걸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가 마무리고 이제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